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아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NLL을 넘어서 이제 9명 이렇게 두 가족이 탈북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첫 번째 성공 그 해상으로 인한 탈북인데요. 탈북하신 분들에 대한 이런 새로운 소식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TV를 보시면서 많이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그 탈북하게 된 동기가 북한 정권에 이제 신물이 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그 뉴스에 떴던 게 이만갑을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라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이만갑을 보고 탈북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만갑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만나 뵀거든요. 그 중에 뭐 여러분들 잘 알만한 분 중에 이제 수중발레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제 류희진 씨 같은 경우도 몰타에 있을 때 그 한국 지인들로부터 이제 이만갑을 보게 되셨었대요. 이제 처음에 보실 때는 연기를 시켜놓고 이제 시키는 그런 배우들로 봤었대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만갑의 출연자들이 쓰는 그 사투리나 그리고 내용들이 모두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저희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류희진 씨가 그걸 보고 와, 탈북하신 여성분들이 저기에 가서 저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놀라우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제3의 국가들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도 이만갑을 보시고 사상의 전환이 왔고 또 뭔가 우리가 그 이만갑에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겪었던 모든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이런 생각을 한대요.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했는데 내가 못할까, 용기를 내서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아는 지인이죠. 처음에는 막 욕을 하면서 봤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렇게 정말 탈북을 안 하는 자강도에서 저런 여자가 그것도 대학교 2학년 때 저렇게 탈북을 성공을 해서 대한민국에 저렇게 잘 정착해서 살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라는 용기를 가지고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연락을 주셨던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 그러면 이만갑을 어떻게 보느냐? USB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중국 쪽에 나와 계시는 분들은 중국의 우리 예전에 이렇게 둥그런 안테나 같은 거 놓고 스카이프 이런 TV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한국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는데 중국에 나오시면 이만갑을 또 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이나 이런 데 막 인신매매 당하셔서 팔려가서 사시던 분들도 이만갑을 보시고 용기를 내셔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이런 도전의 길에 오르기도 한다라고 이제 이만갑을 통해서 저희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NLL을 통해서 정말 그 자그마한 목선에 9명이 타고 오셨는데 보니까 이제 사돈지간이고 뭐 2살, 3살 이런 애기도 2명이 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럼 진짜 온 가족이 목숨을 걸고 이 탈북의 길에 오른 건데 정말 그분들이 이 동기부여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탈북을 하려면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탈북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돈 필요하고 브로커 필요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동기부여가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 나라를 떠야 되는지, 왜 한국을 가야 되는지, 여기서 내가 왜 살 수 없는지에 대한 그 사상의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실상을 드라마를 통해서 좀 각색되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의 실상을 좀 알게 되었고요. 그걸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저를 계몽을 시킨 거죠, 한국 드라마가. 그러면서 이제 탈북을 해야 되겠다라는 발상 자체를 했던 거죠. 그리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NLL을 통해서 이번에 성공하신 이 9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족이 사돈지간이라고 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은 목표를 세우고 그 자그마한 목선에 가다가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위험한 길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박명훈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오는 길만, 오는 방법만 안다면 NLL을 통한 이 탈북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성공하신 분의 입장에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도전을 하셔서 오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지금 오신 분들처럼 계획을 세우시고 조심스럽게 움직이시면서도 좀 과감하게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도 해보는데, 이게 워낙 목숨을 걸고 와야 되는 거라 그렇다고 해서 뭐 강요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들에 대한 영상을 이제 심하윤 언니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이만갑을 보고 넘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만갑에 계속해서 고정으로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연하고 있는 출연자 입장에서 왠지 뿌듯한 거예요. 내가 이만갑에 나가서 뭐 일적으로 처음에는 접근을 했지만 이렇게 또 북한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정은 정권의 정말 정면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탈북민들이 아마 김정은 눈에 든 가시 같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방송을 하면서 정말 그 삼각지대에 놓여 있는 북한 사람들의 인권, 그리고 특히 나아가서 북한 여성들의 인권, 이런 정말 말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과감하게 프로그램에서 다뤄주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진실성도 보시고, 또 우리가 와서 잘 정착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시면서 아마 탈북의 꿈을 키우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계기를 보면서 우리 탈북민들이 왜 대한민국에 정착을 잘해서 성공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말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고 잘 사는 것만으로도 북한 정권은 굉장히 두려운 거죠. 이것이야말로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만으로도 북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상의 전환, 그리고 생각의 전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 이만갑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연을 하면서 좀 더 감 높은 긍지감, 뭐 또 한쪽으로 말하면 좀 사명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장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그 아이들이 지금 3살 정도 된 아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3살, 4살 되면 유치원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유치원을 가게 되면 처음에 시작하는 게 세뇌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김일성의 혁명 역사부터 해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엄마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예쁘게 낳아서 어떻게 열심히 키우셨고, 이게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김일성 대원수님께 효도해야 되고 당과 조국을 위하여 너의 목숨을 바쳐야 되고, 이런 세뇌교육 1단계가 유치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막 어린 동무들 여기가 뭐 만경대 고향집입니다 막 이러면서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고 뭐 절세 위인이신 우리 김일성 뭐 할아버지 대원수님께서 여기 태어났다 이러면서 막 말 같지도 않은 거, 진짜 정말 날조된 역사 교육을 그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안 받게 하고 싶어서 왔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또 나왔던 게 뭐냐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중 하나가 대한민국은 일한 것만큼 돈 준다 라는 것을 이제 이만갑에서 우리가 출연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고 일한 것만큼 돈을 준다고? 그런 세상이 있다고?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탈북의 길에 올랐다라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통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온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알려드림으로써 이분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세뇌된 교육이 아니라 정말 실상을 보게 된 것이죠. 이만갑이 그런 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알리는 정말 영향력 있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방송이기도 하지만, 또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가 나오면서 북한 사람들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 간의 그 편견, 그리고 이 문화적인 갭을 정말 많이 줄여준 프로그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런 일상들이 북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이자처럼 일한 것만큼 돈 주고 이런 것들이 이분들에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탈북할 만큼, 그리고 또 지금 북한이 아사자가 굉장히 많이 속출한다고 합니다. 그 2023년에 그 UN 쪽에 보고된 북한 식량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지금 북한의 43% 정도의 인구가 식량난에 허덕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 정말 제2의 미공급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김정은 독재 정권이 계속해서 이제 정권을 유지하려고 정말 무자비한 이런 ICBM 개발들을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대북 제재, 뭐 국제적으로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더욱더 상황은 악화되거든요. 김정은 독재 정권이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그걸 유지하려는 한 북한 주민들은 더욱더 살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온 가족이 목숨을 걸고 자그마한 목선에 정말 생명을 부지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기적이고요.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것이죠. 북한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저희가 이번에 이 일을 놓고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이만갑이 얼마나 북한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그리고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상의 그 전향이 오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이가 세뇌교육 받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라는 것이었고, 또 일한 것만큼 돈을 주는 세상이라고 하더라. 그것이 너무 놀랍고 꼭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고 축복받은 삶인지 다시 한번 느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 정인아는 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